안녕하세요. 이번 주 1차 시는 우리가 전번 주에 배웠던 자본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복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듯이 막스는 자본주의를 상품이 교환되는 경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죠. 그 상품은 이제 그 화폐로 표현되고 그것이 이제 그 상품의 가치는 이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였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내렸고, 자,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인 이 가격을 막스는 고정자본과 가변자본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된다고 재정의하셨죠.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빵을 100원이다 그러면 고정자본은 60원,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변동되지 않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밀가루 60원. 그 다음에 가변자본, 변동된다는 얘기죠. 가변. 그러니까 임금 20원, 그 다음에 이윤 20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우리가 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변자본과 이윤의 관계는 수학 공식의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가정하에서 수학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보통 가변자본과 이윤의 관계를 1대1 대응 관계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60원, 밀가루 60원, 임금 20원, 이윤 20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가격이 빵에 100원으로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교차점이죠. 자, 이렇게 막스는 가격을 고정자본과 가변자본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자, 이 자본주의는 이전 사회와 달리 여성을 시장 노동에 동원하였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밀가루 고정자본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정자본이죠. 60원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임금을 10원 주고 이윤을 30원 주면은 자본가는 30원의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죠. 아까는 20원의 이윤이 남았지만, 그러니까 가변 자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본가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가변자본, 임금을 상승을 억제하고자 여성을 다른 봉건주의 사회나 고대 노예제 사회처럼 달리 노예사회자 달리 여성을 시장 노동에 동원하여서 산업 예비군 또는 어떠한 그 인력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제어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세계 대전 당시 모든 남성이 전쟁터로 갔고 공장을 여성 노동자가 임시직으로 입사하여서 공장을 가동하였습니다. 이때 임시직이니까 남성한테 주었던 임금보다 저임금으로서 공장을 가동하였고, 또 이렇게 여성이 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남성 노동자가 비춰볼 때 하나의 대항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상승하는데 상당한 억제적인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가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그 여성을 산업 노동자 또는 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시장 경제에 편입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하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자본주의가 이전 사회와 달리 시장이 동원되었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 추상 노동입니다. 자, 추상 노동이라는 것은 상품의 유령. 자, 노동 가치설이죠. 쉬운 얘기로 교환 경제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환 경제 밖에서는 유용 가치로서 그 상품이 가치가 결정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노동량이 100을 투입하면 가격이 100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교환 경제에서는 노동량을 100원을 투여해도 가격이 분명히 가치설에 의해서 100원으로 결정나야 되는데 이게 교환 경제이니까 2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노동 투여량이 100인데 가격은 2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100원은 어디서 생겼냐? 이게 바로 교환 경제의 과정에서 생겼다. 그리고 이건 노동 가치를 투여하지 않고 생긴 가치이니까 이게 추상, 그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노동이다. 그리고 이건 상품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죠. 자,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인 아파트, 이 아파트는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노동이 투여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이죠. 근데 아파트는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로 교환 경제의 결과죠. 이게 추상 노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환 경제를 이 추상 노동, 상품의 유령이 지배하는 사회다고 이제 막스는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던 이제 학생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러한 그 산업예비군, 여성을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위치화, 그러니까 저임금 계약직,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온 대로 프레카리어트, 우리가 보통 이 비정규직을 우리가 이제 프레카리어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레카리아트는 이제 비정규직이죠. 이 비정규직은 이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서 이제 임금을 이제 어떤 이제 저임금을 주는 그러한 그 자본주의 기획 아래 이제 그 새롭게 탄생된, 뭐 물론 예전에는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조금 뭐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전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러한 그 비정규직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여성을 산업 예비군으로서 위치시키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보다 저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편입시킨다는 얘기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남녀 똑같은 학과를 나온 남자와 여학생이 은행에 들어가면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으로 편입되면서 종합직은 이제 그 정근과 승진, 임금이 일반직보다 약간 우세한 그런 직종이죠. 자, 정근이라는 것은 남성은 내가 만약에 뭐 서울에 살고 있지만 부산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종합직이죠. 근데 일반직은 내가 서울에 살면은 서울 요 안에서만 은행에 많은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 서울 안에 있는 점포에서만 운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남자는 그냥 막 돌아다닐 수가 있고 여성은 서울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지만 남학생이 외박을 한다 그러면 부모가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학생이 만약 외박을 한다 그러면 왜 어디서 누구와랑 안 가면 안 되니 계속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인 가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사회 제도하고도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자 여성을 아니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도 종합직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저도 동생처럼 오빠처럼 마음대로 외박하고 싶어. 근데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여성을 남성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임금에 두고 자본가는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80원 받고 우리과 동료는 100원 받고 이 이유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당성을 바로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괴를 같이 한다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같이 운영이 되고 그 이유는 저임금 산업예비군 비정규직의 역할을 여성한테 주면서 하나의 정당성으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이 사회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전번 시간 때 배웠지. 죄송합니다. 전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어찌 되었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사회처럼 수컷이 암컷을 지배한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부에서 이제 부가 가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제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죠. 그러면 왜 그러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바로 우린 두 가지에서 찾았지요. 하나는 생물학적 결정론, 진화론, 적응의 결과다. 그 다음에 육체는 운명이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기간에 있어서 남성에 의지한다는 이러한 육체는 운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출산과 임신은 인간의 활동이 아니고 동물처럼 자연의 활동으로 간주되었고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질서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듯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물학적 결정론, 진화론으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남성의 우월성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웠던 이 심리학적 결정론, 이제 프로이트는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개념으로서 자 초자아가 형성되면서 남성은 100점 만점에 100점 정도로 초자아가 형성되고 여성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로 형성돼서 바로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자아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배울 시간이 있으면 한번 더 배우겠지만 초자아를 만약에 초자아의 형성을 만약에 이성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그 이성선이 남자는 100이고 여자는 9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보다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는 흔들리는 갈대가 이성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이 그걸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100점 만점의 이성을 갖고 있는 남성이
바로 흔들리는 여성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또 나름대로 뭐 심리학적 프로이트를 이용하여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생물학적 그 다음에 적응의 결과다 이러한 그 논리로서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어떤 이론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론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또 질문을 한 학생이 있는데, 진화론은 뭐냐면 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이제 운명이죠. 임신과 출산 기간에 어찌되었든 여성이 임신과 출산 기간에는 원시 공산사에는 이런 뭐 상품 교환 경제가 아니고 뭐 자연에서 정말 뭐 투쟁으로서 사냥을 하든가 산에서 수렵과 채집으로서 과일을 따든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성은 이 기간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남성이 이 기간에 여성의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여성은 이 기간 동안은 남성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시대를 가면서 진화되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정당하다는 거, 하나의 진화 적응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진화론은 그냥 적응의 결과다. 뭐 사슴의 목이 길어지듯이 그런 적응의 결과로서 남성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도 어느 정도 자기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 근거를 이제 제시하였죠. 그래서 하여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여성을 표출적 역할, 그러니까 익스프레시브 롤, 남성을 도구적 역할, 인스트루먼털 롤로서 간주하죠. 그러니까 표출적 역할은 그야말로 돌봄노동, 가사노동하면서 감정적으로 감정의 교환이죠. 뭐 사랑, 애정 이런 것으로서 이제 역할을 규정하였고, 도구적 역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브레드 위너, 빵을 벌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입원, 바깥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 여성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우스키퍼, 브레드 위너로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역할을 규정하였죠. 이게 진화의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을 여성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진화의 결과, 또 심리학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남자는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의 주 임무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우스키퍼죠. 하우스키퍼가 브레드 위너로 넘어왔을 때는 주 역할이 아니니까 당연히 저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을 돌봄 및 가사 노동의 담지자로 규정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가 같이 개적을 하면서 여성을 이런 표출적 역할, 그러니까 비정규직, 임시직, 저임금의 여성을 이제 모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대개 이제 우리가 막스의 갈등주의 페미니즘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막스를 기초로 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이 돌봄과 가사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돌봄과 가사노동의 담지자로 규정하여서 이것이 바로 여성 종속의
원인이다고 규명하면서 여성주의 이론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해방 이론을 지향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고,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호명이라는 알투서의 호명 이론이 나오죠. 자, 알투서는 우리가 배웠듯이 좀 전에 배웠던 프로이드의 오이드푸스 컴플렉스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신 정신질환자의 소유자죠. 그래서 평생 뭐 정신병동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작을 하면서 아내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발작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이드푸스 컴플렉스가 실패하신 분이죠. 그러나 뭐 아주 뭐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알투서는 전번 시간에 배웠지만 막스의 이러한 그 절대적 자율성. 막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했던 것이 토대와 상부 구조입니다. 토대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그냥 토대가 어렵다 그러면 경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력과 생산 관계다. 경제다 이게. 그러니까 이 경제를 중심으로서 모든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뭐 기타 등등 교육, 종교 이것들이 다 상부 구조죠. 그래서 토대 결정론이에요. 상부 구조가 결정난다 이게. 다시 얘기해서 봉건주의 사회는 봉건주의 맞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에 맞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 저가 아주 레디컬하게 종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자,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구교고 자본주의 사회는 신교인데 종교에서는 여성의 위치를 극과 극에 두었다. 그러니까 막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구교에서는 여성을 멀리 하라 그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여성을 가까이 하라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궤적을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은 가정주부로 가까이 할 대상이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막스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생산 양식, 봉건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여성을 멀리해야 되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여성을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돌봄과 가사노동의 담지자로 규정하고 저임금의 하나의 풀로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가정에 둬야 되니까 가까운 존재, 선한 뭐 결혼한 마리아 아니면 백치미 이런 식으로서 남성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토대의 상부 구조가 결정난다는 토대 결정론자다.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투서는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 그러니까 토대 아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결정난다 그랬는데 이제 알투서는 아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또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들어오시면은 자, 국가는 상부 구조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국가는 결정이 나니까 항시 자본가 계급의 편에 서야 되죠. 그러나 국가가 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처럼 알투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상부 구조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래서 이분은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정체성이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호명,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하우스키퍼, 표출적 역할로서 호명한다는 얘기죠.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돌봄 노동의 담지자로서 호명하는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요한 구성이고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얘기죠. 이 주요 모순. 그러니까 이 주요 모순에 의해서 모든 사회에서 경력 단절, 유리천장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부차 모순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을 표출적 역할, 남성을 도구적 역할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이분은 이것을 호명이라고 했어요. 애필레이션, 호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이제 호명이다. 이 호명이 바로 여성 종속의 아주 주요한 그러니까 키가 되는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의 담지자라는 이런 호명에 의한 이 모순이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은행에 들어가면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으로 분리되는 거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부차 모순이 계속 생산된다는 얘기죠. 뭐 경력이 단절되고 그다음에 유리천장. 유리천장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5급 뭐 CEO가 올라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장이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7대3, 8대2까지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천장이죠. 똑같이 9급에서 시작했지만 5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유리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차 모순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럼 알투소의 입장에서는 이 돌봄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여성 해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 노동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또 돌봄 노동의 가치화, 임금화 이런 것을 이제 그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상품 경제로 우리가 가치화 임금화다는 것은 돌봄 노동을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의 예적인 상품 위에로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상품화 시키자는 얘기죠. 상품 교환 경제로 집어넣자는 얘기죠. 이게 돌봄 노동의 가치화와 임금화죠. 자, 먼저 임금화를 얘기해 볼게요. 임금화는 절대 자본가가 반대하죠. 돌봄 노동을 임금화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 저 내자한테 우리 와이프 이제 돌봄 노동을 임금화했다면 만약 30원으로 규정됐다. 그러면은 자본가는 나는 100원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30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13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나는 저 내자의 임금을 자본가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나는 100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비용이 생기니까 그 자본가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게 130원입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돌봄 노동의 임금화는 뭐 당연히 반대하죠. 자, 하여튼 돌봄 노동은 가치하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상품이 우리가
가격의 가치가 이제 상품이죠. 그래서 상품은 가격으로서 이제 표시되고 그 상품의 가치가 가격이죠. 그래서 돌봄 노동을 이제 상품화 시키자. 그래서 뭐 돌봄 노동이 상품화되는 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유치원, 요양병원 이게 다 상품화죠. 예전에 뭐 그 요양병원처럼 이제 할머니, 어르신들, 노인들은 다 집에서 돌봄을 했지만 이제는 뭐야? 상품화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품 교환 경제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노동을 뭐 조금 상품 교환 경제로 들어오면은 여성의 위치가 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뭐 어떻습니까? 돌봄 노동을 뭐 가치화 시켰다. 상품화 시켰다. 뭐 임금화 시켰다. 그러면 여성의 위치가 예전에는 뭐 무료였지만 하여튼 어떤 임금을 받는 거죠. 뭐 30원의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여성의 위치 돌봄 노동에 대한 담지자로서 여성의 위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돌봄 노동을 가치화하고 임금화 시키면 자, 내 30원을 받아요. 회사 가면은 50원을 받아요. 굳이 회사 다니면서 50원을 받느니 그냥 3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국민연금 이제 그 기초 노령연금이 30에서 40만 원이에요. 50만 원, 60만 원 받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국민연금 내지 않고 40만 원 받지 뭐고 20만 원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 내. 이런 식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들이 더 사회적 진출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진출을 못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했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돌봄 노동을 너무 상품화 시키고 가치화 시켰더니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부탄의 행복 지수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왜 부탄이 우리나라보다 저 한참 GDP 경제 규모가 아래인 나라가 왜 행복하냐? 왜 행복하냐?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로만 이제 표현을 할게요. 어떻게 표현했죠? 자, 돌봄 노동을 예전에 시골 사회나 저희 아이를 키울 때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 사람도 다 알았고 그냥 지금 같이 밥도 먹을 때도 있고 또 같이 놀러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품앗이죠. 돌봄 노동을 서로 맡기고 그러면서 뭐 또 우리가 또 그 집 아이를 돌봐주고 이게 품앗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 사회 정이 넘치는 사회죠. 뭐 철수 엄마 오늘 우리 영희 좀 봐줘. 그럼 그럴 때도 있고, 응? 영희 엄마 우리 철수 좀 봐줘. 이럴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돈독하게 1차 관계가 이제 지배적이었던 얘기죠. 이것이 다 상품화되니까 세상이 메아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봄 노동의 가치화는 여성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덕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이렇게 저축처럼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구성의 오류라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결론을 못 내려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이 결론은 우리가 14주, 15주 가면서 제가 또 언급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돌봄 노동을 우리가 13주가 그때 다시 재조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적 이론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기초적 이론이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돌봄 노동은 이러한 구성의 오류, 그 다음에 여성을 사회적 진출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뭐랄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번 시간 복습 자본주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같이 개적을 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여성을 가정주부로 두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면서 여성을 저임금 풀에 집어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2차 시 이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